자, 지수함수는 a의 x제곱으로 가장 간단한 지수함수이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으로부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제시된 간단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것을 함수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분의 2 플러스 a 이꼴 3이 되죠. 이까지는 쉽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는 것도 이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a제곱분의 1 플러스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어진 식을 뭔가 제곱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제곱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a 값을 구해서 일일이 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제곱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번 풀이를 시도한 겁니다. a분의 2 플러스 a 이꼴 3을 제곱을 하면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면 좌변은 a제곱분의 4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죠. 우변은 9가 되고 따라서 a제곱분의 4 플러스 a제곱이 5라는 식을 얻게 되지만 이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즉 a제곱분의 1 플러스 a제곱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a제곱을 일일이 구해서 대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곱보다는 지금 이 문제는 일일이 a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a분의 2 플러스 a 이꼴 3에서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어. 뭔가 좀 쉽게 되지 않죠? 자, 쉽게 안 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보면 a가 분모에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수꼴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테크닉을 좀 씁시다. 양변에 뭘 하면 되겠어요? 양변에 a를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a를 곱하려면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마침 지수함수의 밑은 뭐다? 0보다 크고 1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a를 곱할 수 있습니다. 양변에 a를 곱하면 좌변은 a제곱 플러스 2 이꼴 3a가 되는데 3a를 이항을 해주면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되고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a 값이 2개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지수함수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a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1이 아니기 때문에 a 값 1과 2 중에서 1은 제외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가 되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a제곱분의 1 플러스 a제곱이라고 구해 놓았죠.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간단하게 답은 4분의 1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지수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개인지 한번 보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a와 b에 관한 관계식이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2개를 구해서 연립을 하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에 관한 관계식, 즉 힌트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래프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에서 어떻게든 a와 b의 값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2개를 뽑아내는 게 관건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수함수는 특수하죠. 왜? 점근선이라는 게 있죠. 다른 함수와 달리. 그래서 점근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지수함수의 식으로부터 점근선을 쉽게 알아내는 방법 복습을 하도록 하면 y 이꼴 a의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 이러한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은 그냥 간단하게 y 이꼴 q더라. 그죠? 그래서 a의 x-p제곱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용해서 역설적으로 y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값을 가져와서 점근선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근선에서 뭔가 a와 b에 관한 관계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이 정근선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라는 정보가 있죠. 그래서 점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는 데서 이제 각각 A와 B에 관한 정보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까지 했으면 푸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근선은 그래프를 보면 정근선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y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식을 보면은 정근선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y 이꼴 b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b 값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와 b에 관한 힌트 두 개를 얻으려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b 값을 하나 알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완성이 되죠. fx는 3의 x-a제곱 플러스 b인데 b를 방금 우리가 구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다가 이 식에다가 이제 이 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x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은 0은 3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양만 해주면 3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은 1. 자,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 푸는 방법을 간단하게 복습해보면 두 단계였죠. 밑을 통일하고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 그래서 밑을 통일을 해주면은 1은 3의 0제곱이고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를 해주면은 a 값이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친김에 우리 로그 함수의 정근선도 식으로부터 바로 알아내는 방법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함수 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정근선은 진수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정근선은 x 이꼴 p라고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런 내용까지 복습을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함수 지수함수에 대하여 최대값이 마이너스 5일 때 a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틀렸다라고 어떻게 푸는지 아는데 틀렸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밑을 구할 때에는 지수함수의 밑을 파악할 때에는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밑이 2분의 1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죠. 양수가 아니라. 그래서 저 마이너스면은 이 2분의 1을 그대로 밑이라고 파악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식을 잘 처리를 해서 여기를 플러스 x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뭐가 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밑을 양수로 한번 만들어보자. y 이꼴 2분의 1에 1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칠 수가 있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로 고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지수끼리 두 개를 곱해주면 밑을 2로 바꾸면서 a의 개수가 양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온 식이나 고친 식이나 사실 같은 식인데 밑을 파악할 때는 뭘 봐야 된다?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인 원래 식이 아니라 x 앞에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둔 이 식을 보고 밑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이 뭐다? 2분의 1이 아니라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밑이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그래프가 위로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x값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내가 파악해야 될 그래프는 이제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만큼이죠. 따라서 직관적으로 그래프만 봐도 최대값은 f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소값은 f-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현재 최대값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f3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fx식은 이 식을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f3은 2의 3-1제곱 즉 2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이것이 마이너스 5니까
a 값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수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에 대해서 fb-fa가 3이라는 힌트가 하나 나와 있고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학년을 불문하고 모든 수학 문제를 풀 때 테크닉인데 항상 문제에서 구하는 문자가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보세요. 지금 구하는 거는 언뜻 보면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르는 문자 두 개의 값을 구하려면은 반드시 a와 b에 관한 식도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 두 개를 구하고 싶으면 식 두 개를 구해서 연립해야 되고 세 개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식을 세 개를 구해가지고 세 개를 연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현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식의 개수가 모자라면 a와 b의 값을 유일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플러스 b는 1이다라는 힌트, 식 하나만 있어요. 근데 ab 값을 구하래. 그러면 ab 값이 너무 많죠. a에 1 집어넣으면 b는 0 나오고 a에 0 집어넣으면 b는 1 나오고 a에 3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답을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마치 ab 두 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ab에 관한 식이 하나이고 a와 b의 값을 각각은 못 구해도 a분의 b를 통째로 한 개를 구하는 문제일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자의 개수만큼 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a 따로 구하고 b 따로 구해서 나누기 하려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a분의 b의 값을 한꺼번에 구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이 식만 약간 만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fx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없죠. 식을 정리를 하면 fb는 로그 5의 b가 되고 마이너스 fa는 로그 5의 a가 되고 이것이 3이라고 합니다. 자, 밑이 5로 둘 다 같으니까 진수를 처리해주면은 진수가 a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a와 b의 값을 각각은 못 구해도 a분의 b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역시 a분의 b가 등장하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더라? 양변에 똑같이 밑을 5로 취해주면 5와 로그 5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좌변은 a분의 b만 남고 우변은 5의 세제곱이 남으니까 답은 125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함수는 로그 2의 x이고 abc 값을 구하라는 전형적인 y = x 그래프를 이용한 전형적인 점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 y = x라는 직선 위의 모든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같다. 즉 k, k 꼴이다 라는 것만 잘 알면 y = x 위에 지금 이런 두 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은 x 값이 a니까 여기는 a, a, 여기는 b, b 이것만 유의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점은 a, a니까 y 값이 a가 되겠죠. 두 번째 점은 그러니까 x 값이 b니까 y 값도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로그 함수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점근선을 y축으로 가지면서 반드시 지나는 점이 x축과의 교점이 1,0이었었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은 양수인 경우에는 점근선을 똑같이 y축으로 가지면서 이렇게 그려지면서 역시 x축과의 교점이 1,0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점 a가 즉 x축과 만나는 점이 1,0이다. 따라서 우리는 a 값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의 기본을 알면 a 값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1이니까 여기도 1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y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y 값은 1이 되겠죠. 근데 x 값은 b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b, 1이면서 동시에 이 점은 y 이꼴 로그 2의 x라는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b, 로그 2의 b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로그 b의 2와 1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로그 2의 b가 1이다. 따라서 b 값이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이 점을 이용해서 나머지 c 값을 구해보기를 이제 선생님이 좀 직접 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직접 해봐야 돼요. 이까지 했으면. 자, 직접 해봤다면은 검사하는 용도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c, b인 동시에 함수 식을 이용하면은 c, 로그 2의 c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b와 로그 2의 c가 같다. 따라서 b와 로그 2의 c가 같으니까 근데 b는 아까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c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 b값, c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a 플러스 b값 c는 1 플러스 2 플러스 4, 즉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로그 3의 x 그래프와 완전히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답이 기억, 디귿, 리을인데요. 하나만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면 나머지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서 그게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은 y 이꼴 로그 3의 9x인데 여기 보면은 자, 진수가 x니까 가급적 진수를 x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그 3을 진수에다가 각각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9 플러스 로그 3의 x가 되죠. 쌤은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러면 로그 3의 9는 2니까 정리하면은 기억에서 나온 식은 y 이꼴 로그 3의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y 이꼴 로그 3의 x에서 기억에 나온 y 이꼴 로그 3의 x 플러스 2가 되기까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만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충분히 이동할 수 있죠. 왜? 현재 y 자리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y-2가 들어갔기 때문에 y 자리에 y-2가 대입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동이다?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평행이동 한 번만으로 기억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두 개 그래프를 그려보면 y 이꼴 로그 x는 이렇게 생겼고 기억에서 나온 함수는 얘를 갖다가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어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평행이동 한 번만으로도 완전히 겹쳐질 수 있습니다. 위에 거를 거꾸로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겹쳐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까지 풀이를 들었으면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스스로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은 풀이를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y 이꼴 로그 3의 x제곱. 사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잘 들었다면 니은은 보자마자 그냥 바로 끌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로그 3의 x라는 거는 점근선의 기준으로 오른쪽에 그려지죠. 근데 이 그래프는 점근선의 기준으로 양쪽에 그려지는 그래프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기억난다면 절대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만 해가지고 여기에 겹쳐질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니은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지금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그냥 2를 앞으로 내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때는 진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습을 해보면 28쪽에서 배웠던 로그의 성질 4가지는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은 뭐 진수끼리 합칠 수 있고 이런 성질들 있잖아요. 여기에 네 번째 성질에 뭐가 있었냐면 로그 a의 m의 k제곱은 k를 앞으로 내려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성질 4가지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이 진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진수 자리에 들어간 x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죠.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2를 내려서는 안 되고 저 x를 양수로 만들어 주고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눌게요. 첫 번째 x가 양수인 경우와 두 번째 x가 음수인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수인 경우에는 드디어 2를 앞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함수식이 2 로그 3의 x가 되고 x가 음수인 경우는 함부로 내리면 안 되니까 식의 모양을 로그 3의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살짝 고쳐볼게요. 왜냐면 x나 마이너스 x제곱이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x만 살짝 마이너스 x로 고치면 마이너스 x는 드디어 양수가 되지. 따라서 이제 2를 앞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2 곱하기 로그 3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의 모양만 비교해 봅니다. 두 식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차이 말고는 다 똑같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느냐? 첫 번째 식을 그린 다음에 그래프상에서 y축 대칭만 하면은 두 번째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 x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만 완성을 하고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아까 방금 내가 그린 그래프를 뭐만 하면 된다. y축에 대해서 대칭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니은에서 말하는 로그 3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로그 3의 x 그래프를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만 하거나 또는 대칭이동만 한다고 해서 이 모양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니은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의 식을 정리를 하면 y 이꼴 로그 3의 로그 3을 진수의 x와 y 3에다가 각각 분배를 하면은 로그 3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되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하면은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로그 3의 x였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1이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딱 봐도 주어진 식을 이렇게만 고칠 수 있으면은 이거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한 두어 번만 거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를 마이너스 y로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y 이꼴 로그 3의 x가 되죠.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3의 x랑 똑같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식에서 y 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y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식이 됩니다. 요약을 하면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으니까 처음에는 x축 대칭을 거치고 그 다음에 y 자리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란 플러스 1만큼이라는 평행이동만 거치면은 디귿이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정답입니다. 자, 리을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y 이꼴 로그 3의 9 마이너스 x인데 일단 문제에 나와 있는 식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밑은 3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낼 수가 있죠. 여기는 9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은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3의 9 마이너스 x인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냐면은 로그 3의 x부터 출발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y 이꼴 마이너스 로그 3의 x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x 자리에 x 플러스 9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는 x만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화살표 단계에서 어떤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거쳤는지를 적어보면 일단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으니까 x축 대칭을 거쳤고 그 다음에는 x자리에 x 플러스 9를 집어넣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꿨으니까 y축 대칭을 거치면 리을에서 말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서 리을도 정답입니다.